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물건이 드디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변경되어 진행이 멈추었던 보물 같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드린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먼저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이런 어금 물건을 직접 입찰하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내가 직접 경매로 매입해서 월세 받거나 시세 차익 노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실전 매입 맞춤 가이드를 운영 중입니다. 경매는 혼자 하면 너무 어렵고 잘못된 물건 하나 잡으면 수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석과 현장 기반 물건 선별 그리고 직접 실행까지 함께할 분들께는 저희가 실전 자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투자 컨설팅업으로 정식 등록된 주식회사 실전경매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계약 및 자문 진행 시 합법적 세금 처리가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매 분석과 투자 컨설팅, 임장과 낙찰 후 명도와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로 수익을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숙박시설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이 물건 감정가는 무려 4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 입찰가는 얼마냐고요? 단 22억입니다. 감정가의 딱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바로 2024 타경 107,827호 울산지방법원에서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양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중형 모텔 경매건입니다. 건물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만 무려 433평이 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고요. 현재 실제 운영 중인 모텔이라 선악찰만 받으시면 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300만 원 받고 있는 모텔 건물을 22억 원에 살 수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무조건 들어가야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권리관계도 깨끗합니다. 임차인은 있지만 대항력 없고 확정일자도 없습니다. 소명도 문제도 거의 없고요. 현재 임차인 장이가 567만 원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했고 유치권 배제 진술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즉 유치권 주장은 있지만 소송이나 인도명령 시 기각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인은 하되 충분히 대응 가능한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다행히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전부 소멸 예정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소명도는 소송 시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정가 45억 입찰가는 22억 전세 보증금 2억 원. 월세 1,300만 원 통임대 상태 외관 리모델링, 주차장 완비 유치권 주장 있음, 성립불분명 배제 진술서 제출명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 자, 이런 물건 정말 한번 들어가 볼만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입지, 구조, 권리, 수익까지 라디오 듣듯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이 모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즉 입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정확히 말하면 평산중앙일길이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적한 골목 앞 모텔이냐고요? 아닙니다. 전혀요. 이 모텔이 위치한 자리는요, 양산에서도 숙박시설과 상가가 가장 밀집된 핵심 상권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U 모텔, 리버사이드 모텔, 라운 호텔, 조금만 걸으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리고 GS25 식당과 편의점, 노래방, 주점, 병원까지 숙박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이 도보 23분 거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건물이 도로 모서리 코너에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는 왕복 4차선 도로, 그리고 옆쪽에도 폭 10m 이상 도로가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도 편하고 간판 노출도 매우 뛰어난 위치입니다.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구조라는 거죠. 또한 이 지역은 양산 내에서도 출장 수요,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심지어 중장기 체류형 고객까지 골고루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근처에는 중소형 공장, 물류창고,
일반 상가, 주택가가 조밀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건물은 단순한 단기 대실만 노리는 모텔이 아닙니다. 단기 장기 고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고시원, 간호학원, 실버케어 시설, 쉐어하우스,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층고가 고르고 객실 구조가 대칭형으로 잘 잡혀 있어서 리모델링 시 구조 변경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모텔 상가 밀집지 한가운데 코너 건물로 도로 전면 우수, 유동인구 숙박 수요 전환 활용도 모두 존재, 현재도 모텔 영업 중인 시립지. 이런 입지는요. 건물만 괜찮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즉, 이 물건은 위치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층별 용도와 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모텔 건물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마치 여러분이 현장에 직접 가신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7개 층으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건축 면적 78평, 연면적은 433평, 외관은 깔끔하게 마감된 미러, 유리 외벽과 다크톤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오래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지하 1층입니다. 지하에는 창고, 펌프실, 전기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의 핵심인 설비와 배관 그리고 건물 내부의 에너지 순환 구조를 담당하는 공간이죠. 약 25평 정도 규모로 관리 공간으로는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1층으로 올라오면 건물 정면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는 구조의 출입구가 보입니다. 출입구를 지나면 바로 프런트 데스크와 안내 로비 그리고 그 옆으로 차량 진입 가능한 주차장 진입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지상 주차장 107평 규모도 따로 있어서 자차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편하게 진입하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모텔 고를 때 주차 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제 본격적인 숙박 공간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 총 4개 층은 객실 중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약 78평 규모로 객실이 대칭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복도 기준 좌우에 객실들이 정렬된 구조입니다. 각 층마다 객실은 68실 이상으로 추정되며 객실마다 개별 욕실, 침대, 벽걸이, TV, 천장형 조명 등 운영상 필요한 기본 구성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 전체 객실 수는 대략 30실 이상, 많게는 40실 전후로 추정됩니다. 6층은 조금 특별한 공간입니다. 구조상 객실 외에 관리자용 공간 또는 부가시설이 포함된 구조로 보이며 특실, 장기 투숙용 객실 또는 VIP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배치입니다. 건물 최상층이기 때문에 조망권도 좋고 층고도 비교적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이 모텔 건물은 건물과 함께 지상에 별도로 주차장 지붕 구조물 제시외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 107평 규모로 단순한 노상주차보다 훨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 부지만 해도 얼마든지 최저 입찰 금액의 가치가 있다고 할 만큼 요지의 자리를 잡고 있어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은 부지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지하 1층 창고, 펌프실, 전기실 1층 프런트, 로비, 차량 진입구 25층 대칭형 객실 구조 6층 특실 또는 부가시설 포함 주차장 포함, 제시외 구조물까지 완비. 이 정도면 정말 숙박시설의 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객실 구조가 규칙적이고 층고도 균일해서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고시원, 기숙사 실버케어 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전환도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그냥 모텔 하나 샀다 수준이 아닙니다. 한 채의 빌딩을 내 이름으로 갖는 느낌 그리고 다음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까지 포함된 구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부동산의 핵심 바로 권리관계와 유치권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텔의 입지와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건물 좋고 수익 나더라도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투자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물건의 권리 분석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유치권 문제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1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권리자는 경상남도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채권 최고액은 15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 설정된 추가 근저당 21억 원, 가압류 사건, 임의경매 개시 등은 모두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잡힌 권리입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면 전부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떨까요? 현재 이 건물에는 장호라는 임차인이 전입해 있으며 전입일은 2023년 10월 23일, 보증금은 2억 원, 월세는 1,300만 원, 배당 요구일은 2024년 6월 4일. 그런데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고요? 전입은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대항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유치권 문제입니다. 임차인 장희 씨는 총 567만 원의 공사비용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명확히 기재해 놓았고요. 이에 따라 유치권 배제 진술서도 함께 제출된 상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주장되고 있지만 금액도 크지 않고 실제로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등 입증 자료도 부족하며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 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형식적으로는 유치권에 대비하되 실무에서는 인도명령 또는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등을 통해 명도 절차를 진행하면 대부분 빠르게 해결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 임차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없음. 2억 보증금 낙찰자가 인수 안 해도 됨. 유치권 주장 있음하지만 성립 요건 불분명. 배제 진술서 제출된 명도 리스크는 있으나 통제 가능 수준. 즉, 이 권리 구조는 철저히 검토된 상태에서 진입 가능한 안정형 투자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끝까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텔을 낙찰받아 직접 운영한다고 할 때 내가 실제로 넣는 돈은 얼마고 한 달에 얼마가 남느냐, 이걸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낙찰가 및 투자금 구조. 이번 물건의 낙찰가는 22억 1,83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70%는 대출, 30%는 내 자금으로 구성합니다. 대출금은 약 15억 5,287만 원, 자기자본은 약 6억 6,552만 원, 여기에 세금과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 약 1억 50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금은 총 7억 7,05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즉 실제로 내 돈이 묶이는 금액은 7억 7,056만 원, 2억 원, 약 5억 7,056만 원. 이 금액이 진짜 내 돈이 들어가는 순수 투자금입니다. 2. 이자 비용 계산 연 4% 기준. 대출금 이자는 15억 5,287만 원, 4%, 12개월, 월 517만 원. 내 순수 투자금 5억 7천만 원의 기회비용도 4% 기준으로 월 약 190만 원입니다. 즉 내가 한 달에 반드시 회수해야 할 금융비용은 월 707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벌지 못하면 투자한 의미가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3. 월 매출 계산 보수적. 이 모텔은 객실이 총 약 40실 규모입니다. 보수적으로 하루 60% 가동률, 즉 24실만 돌아간다고 가정합니다. 1실당 숙박요금은 7만원, 하루 매출 24실 7만원, 168만원, 월 매출 30일 기준 168만원, 30일 5,040만원. 4. 운영비 계산 실제 고정비 기준. 인건비 프런트 1명, 청소 2명 600만원, 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 250만원, 어메니티 소모품 100만원, 세탁비 5,000원, 720건 360만원, 기타 비용 광고, 수수료 등 100만원, 총 운영비 1,410만원. 5. 최종 수익 정리. 월 매출 5,040만원, 총 운영비 1,410만원, 영업이익 5,040, 1,410, 3,630만원. 여기서 대출이자 517만원, 자기자본이자 190만원, 총 금융비용 707만원을 빼면 최종 순수익은 약 2,923만원. 결론 요약. 내 실제 투자금 약 5억 7천만원, 월 순수익 약 2,920만원, 연수익 약 3억 5천만원, 연수익률 약 61%. 여러분, 이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산 게 아니라 매달 3천 가까운 돈을 자동으로 벌어다주는 자산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직접 운영은 싫다, 그냥 월세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통임대 수익 시뮬레이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익 정리. 매달 받는 통임대 월세 수익 1,300만 원. 매달 나가는 금융비용 총합 707만 원. 월 순수익 1,300만 원, 707만 원, 593만 원. 수익률 계산. 실제 내 투자금 4억 9,703만 원. 연 순수익 593만 원, 12개월 약 7,116만 원. 연 수익률 약 14.3%. 결론 요약. 직접 운영 없이 한 명에게 통으로 임대줘도 월 593만 원 남고 연 수익률 14% 이상. 무엇보다 직접 인력 관리 안 해도 되고 숙박업 신고도 불필요하며 리스크도 낮고 매달 고정 수익 들어옴. 정리하면 운영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딱 맞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텔을 2년간 운영한 뒤 감정가로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45억 2,733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은 가격은 22억 1,839만 원, 그리고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총 들어간 비용은 약 23억 2,343만 원으로 잡힙니다. 2년 뒤 이 건물을 감정가인 45억 2천만 원 수준에 매각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중개 수수료 약 2,200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순매각 금액은 약 45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매각금에서 취득비용 23억 2천만 원을 빼면 우리가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은 무려 21억 8천만 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텔을 2년 넘게 보유하신 후 2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1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45%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즉 4.5%가 더해집니다. 결국 총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1억 8천만 원의 이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무려 10억 7,910만 원, 즉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는 금액은 11억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명의는 어떨까요? 법인은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억 원까지는 10%, 2억 초과부터는 20% 그리고 역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21억 8천만 원이라면 2억 원 구간 10% 2천만 원, 나머지 19억 8천만 원 구간 20% 3억 9,600만 원 법인세 총액 4억 1,600만 원,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 더해서 4,160만 원, 즉 법인 명의로 내는 총 세금은 약 4억 5,76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금액은 17억 2,240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약 6억 원 이상 더 이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물론 법인 설립에는 초기 비용과 회계관리 등기 절차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고액 부동산 매각에서는 세금 절감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 잘 고르면 그냥 건물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익률, 대출이자, 법인과 개인의 세금 차이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진짜 돈이 남는 경매 투자입니다. 이 물건,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지금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숫자 위에서 냉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놓았으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이상한 글을 올려 비방이나 욕설, 기타 불필요한 글은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물건도 더욱 정밀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